안녕하십니까.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국가고시 대비하여 8분 요약,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지금부터 공부해 보실게요. 국가고시 대비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입니다. 교재는 12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인성 질환의 특성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또 노화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약간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노인성 질환과 노화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과는 어떨까요? 길고 재발도 자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소화기계 특성인데요. 단맛과 짠맛의 구분이 어때질까요? 네,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감각은 감소합니다. 또 쓴맛을 느끼는 감각은 증가되죠. 자, 소화 능력은 어떨까요? 저하가 되죠. 위액의 산도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변비를 유발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질병으로는요, 위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요, 위가 있는 방향이 위의 위치가 명치 쪽이에요. 그래서 명치가 아프고요. 공복 시 통증이 있다는 게 위염의 특징입니다. 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과로했을 때 하루 정도 쉬어주면 쉬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위 역시도 지금 위가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금식해 주시면 좋습니다. 과음이나 과식하지 않기 주의해 주시고요. 또한 충분한 휴식 및 수분 섭취해 주시면 위염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두 번째 질환으로 위궤양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은요, 새벽에 상복부에 통증이 있고요. 위출혈, 위천공, 위협착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위염과는 달리 근육층까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출혈이라든지 또한 천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막염의 위험이 있겠네요. 위협착은 그 벽이 달라붙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협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료는 반드시 약물을 드셔주셔야 되겠고요. 또 식이요법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이러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제 위출혈이라든지 천공, 위협착 이런 상황은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암에 대한 부분 볼까요?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암을 앓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관련 요인은요, 짠 음식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드실 때 간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짠 음식이 위암과 관련이 많습니다. 또 가족력도 무시 못하겠죠. 음주, 흡연, 또 하나는 악성 빈혈입니다. 위산 분비가 적게 되면서 또 이 비타민 B12번이라고 있습니다. 흡수가 떨어지면서 악성 빈혈을 초래할 수 있겠죠. 위암은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점막에만 손상이 되어 있는 조기 위암, 또 아래층에 보시면 근육층까지 손상된 진행성 위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증상은 사실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돼서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위암이나 위염이나 어떤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워요.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욕감퇴, 속쓰림, 오심은 울렁울렁한 증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복부를 만져봤는데 종양이 이렇게 혹 같은 게 만져지기 때문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위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또 체중 감소가 나타나죠.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위암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암은 수술요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또 두 번째는 화학요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암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사선 치료 하시면 되겠고, 또 조기 발견이 또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암을 치료하셨어도요, 향후 5년간 재발을 위해서 검진을 해주시는 내용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이제 최근에 발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또 대장암입니다. 관련 요인은요, 용종의 과거력, 가족력, 매일 알코올 섭취,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를 섭취하는 경우에 대장암이 발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종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장암이신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통곡식, 생약, 생채소, 생과일 등을 섭취해 주시면 암세포들이 많이 흡착돼서 나가기도 하고요. 식이섬유 때문에 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를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분을 흡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 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동물성 식품 섭취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사와 더불어 운동, 금연, 절주해 주시면 훨씬 더 대장암 발병률은 낮아지겠죠. 자, 어르신들께서 많이 소화기계 질환을 앓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설사예요. 관련 요인은요, 장의 감염입니다. 장이 어떤 이제 미생물로부터 감염이 됐을 때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기전이에요. 장내 미생물들을 좋지 않은 이런 장내 세균들을 내보내고자 하는 이런 자기 방어 기전이 바로 이제 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제라고 하는 것을 남용했을 때 이러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하제는 무엇일까요? 변 완화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을 무르게 하여 설사를 유발하는 약제가 바로 하제입니다. 이 약제들을 남용했을 때 설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설사의 증상은요, 일일 수해 혹은 그 이상 수분이 많은 변을 보시는 게 이제 설사예요. 심하면 혈액이 섞여져 있는 그런 설사를 보실 수도 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는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음식물 섭취도 줄여주시고요. 또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비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변비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관련 요인은 뭘까요? 장 운동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부 근육에 힘이 약화돼서 관략근이라든지 이런 힘을 주는 이런 힘이 약화되면서 이 변비가 유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제를 남용했을 때도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제를 남용하시면 변이를 느끼는 감각이 감소되기 때문에 변비를 또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가 또 변비가 올 수 있는데요. 항암제라든지 또는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되면 변비를 또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5회 시험에 마약성 진통제가 나왔었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변비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식물성 식이섬유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유산균이나 우유 또는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좋죠. 네, 체조나 걷기 해주시면 좋고요. 복부 마사지는 장의 방향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시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의 활동을 한번 볼까요?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으니까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위험,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진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활동이고, 그럼 우리가 가능한 활동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밑에 화살표 있죠. 관찰한 내용은 보고해 주어야 합니다. 관찰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시면 돼요. 어르신께서 속이 쓰리다고 하시네요. 속이 쓰리다고 하는데 보고 안 해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약해 드렸으니까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이번 시험 대비하여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